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청와대 이제 복귀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첫 국무회의이자 2025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역시 뭐 이해운 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까 여기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어제 보니까 무지개와 콘크리트를 비유로 들었더라고요. 네, 내가 모래라고 모래만 자꾸 모으면 모래더미고 자갈과 돌, 시멘트를 함께 모아야 콘크리트가 된다. 이렇게 네. 강조했습니다. 음, 특히 나 아니면 다 제거 대상이다. 뭐 이렇게 해서 벌어진 최악의 사태가 내란 아니냐. 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나라와 국민의 내일을 위한 통합을 고민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면모가 좀 돋보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음, 대통령이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아까 무지개를 예로 들었잖아요. 네.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두 섞이면 검은색이 됩니다. 음, 말하신 통합이 그런 자탕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파란색을 선택했을 때의 기대 음, 그리고 원칙과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범주 내에서 네. 운동장을 좀 넓게 써보자 뭐 이런 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무지개, 콘크리트 이 비유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운 후보자도 어제 출근길에 사과를 했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허리 숙여 인사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 말씀을 한 건데 자, 어제 화면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 진정성을 좀 담아서 사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도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이해운 후보자의 사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후보자의 사과 충분한지 음, 불충분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몫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후보자가 계속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확실하게 후보자가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사과였고 그리고 네, 나름대로 의미를 담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이제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지명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게 좀 내부 기류고요. 음, 가장 분명한 거는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국민 검증을 통과하지 않으면 네, 이제 그 대통령이 아무리 인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고민하겠다라는 취지도 좀 읽힙니다. 음. 그래요. 국민들이 결국 판단하는 것이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국민들이 또 지켜보실 겁니다. 여론의 흐름을 계속해서 팔로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이해운 후보자 문제뿐 아니라 여러 주문도 나왔습니다. 일단 통일교나 신천지 등 특정 종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 가동 전이라도 이거 수사를 해보는 방안 검토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제 배경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사실 그 특검 관련 여야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죠. 네. 특검 추천 방식이나 수사 대상 범위를 놓고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사퇴까지 했습니다. 네. 협의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게다가 같은 날 국민의힘은 통일교 신천지 받고 대순 진리에까지 넣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이 이거 특검한다고 경찰이나 음, 검찰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상태라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겠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좀 움직여 보자라고 네. 주문한 겁니다. 그래서 특검 쪽에 수사를 넘겨주더라도 좀 음, 행안부나 법무부가 좀 상의를 해서 뭐 검경 합동 수사본부를 꾸리든지 뭐 방안을 좀 찾아보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네. 김민석 총리도 같은 취지의 주문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 이미 특별 전담 수사팀이 설치돼 있거든요. 음,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조를 했지만은 이 정교 유착 이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그게 뭐 검찰, 뭐 경찰, 합수단 수사든 특검 수사든 수사를 통해서 빠르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제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 좀 이제 살벌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23일 날 마무리됐던 생중계 업무 보고를 좀 기억하실 텐데, 음. 예고를 했습니다. 네. 6개월 뒤에 지적했던 내용들 다 잘 고쳐졌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잖아요. 음. 그 그렇죠. 연장선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음. 업무 보고 때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기간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네. 곳도 몇몇 있었고, 특히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음. 김민석 총리가 이 지시를 받아 안아서요. 오는 1월 14일까지 각 네. 부처 장관들이 소관기관 업무 보고를 직접 받으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아. 점검 결과를 총리실에서 취합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라고 했거든요. 이미 여러 음. 번 반복된 주문이고요. 새해를 맞아서 아마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시 업무 보고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대통령이 그때도 여러 회사로 쪼개졌던 발전 회사라든가 그리고 음. 코레일에 대해서도 각종 지적을 했던 것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공공기관장들의 이제 태도와 또 업무 파악 정도 우리가 다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중계 이 업무 보고의 순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 향후 여러 가지 절차 또 과정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국무회의 이후에 청와대 인근 삼청동에 있는 수제비집에서 오찬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 참모진들이 함께 했는데 이것도 참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청와대 근처 소상공인들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또 많이 기대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부 출입 기자들도 함께 했다. 뭐 총리 공간에서 차담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경태 기자도 이 현장에 함께 했습니까? 아쉽게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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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저는 몰랐고요. 아, 대통령과 함께한 기자들한테 제가 사전에 네, 연락을 받았냐 뭐 이런 좀 물어봤는데 네, 그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그래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쫓아갔고 그래서 식당에 음, 어떻게 합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용산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부대변인들과 함께 대구 탕집을 찾았을 때 그땐 제가 또 운 좋게도 뒤에 따라붙어서 깜짝 티타임을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실패한 겁니다. 아유, 그리고 이 아쉽습니다. 수제비집이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네, 점심시간에 항상 줄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음, 대통령도 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가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나 상인들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기자들이 그 같이 간 기자들이 요청해서 총리 공간에서 간단한 티타임을 했습니다. 네. 이경태 기자가 못 가서 너무나 아쉽네요. 네, 다음에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여기 관광객들과도 함께 셀카를 찍고 사진 찍는 모습도 인사 나누는 모습도 눈에 들어오고 시민들과 줄을 정말 서서 그다음에 맛있는 수제비 오찬을 하는 모습, 식당의 모습, 방명록도 남기고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청와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돌아왔다 이걸 또 극명하게 이게 주문 받는 모습도 화면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청와대에 정말 이 대통령실 돌아왔다 이걸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번이 청와대 복귀 이튿날에 이제 네, 주민들에게 복귀 신고를 한 거다. 뭐 음, 이런 취지의 인사를 했습니다. 복귀 신고를 했다. 저도 여기 가봤는데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수제비가 떠오르는 또 오늘도 춥기 때문에 수제비가 떠오르는 아침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김예경 여사는 인근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것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청와대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네. 청와대 복귀 인사를 대통령 내가 같은 날 각각 하신 셈인데요. 음. 김 여사는 이곳에서 장애인들이 직업 교육을 받고 있는 직업능력 개발실 등 시설을 좀 둘러보고요. 네. 배식 봉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온전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 뭐 이런 다짐도 하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배식 봉사는 김혜경 여사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네 주민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동네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을 하면서 계속 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부인으로서 행보를 이어가겠다.
낮은 자세로 또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겠다.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았고요. 내년 새해 다시 전화 연결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 또 김혜경 여사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일정 정리를 해봤습니다.